네, 일론 머스크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트위터 사서 트위터 파일 다 공개하고요. 얼마나 보수 진영, 트럼프 진영, 트럼프 지지파들을 탄압했는지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이런 언론들이 가짜 뉴스, 타임 매거진, 뉴스윅 매거진 다 가짜 뉴스라는 거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테고요. 뭐 우한 연구소 이슈도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중국이 또 일론 머스크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개하지 말라고. 일론 머스크가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뉴스는 좀 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는 인간 뇌에 칩을 이식하는 실험이 보건당국으로부터 불허 결정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설립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의 전 현직 직원 7명을 인용해서 식품의약처 FDA가 작년 초 뉴럴링크가 신청한 인간의 칩 이식 실험에 대해 승인을 거절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머스크는 2016년 뉴럴링크를 설립한 이후 인간 뇌의 칩 이식 실험을 시작하게 되는 시기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도도 됐고요. 실은 작년이 돼서야 실험 승인을 요청했고 거부됐다고 전현직 직원들이 설명했습니다. 뉴럴링크는 사람 생각만으로 각종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뇌에 컴퓨터 칩을 삽입해서 컴퓨터와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를 개발 중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FDA는 뉴럴링크가 미국에서 인체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수십 가지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FDA는 뇌 칩의 전선이 검사 대상자 뇌의 다른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고 칩이 과열돼 조직을 손상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또 뇌를 손상하지 않고 심어진 칩을 어떻게 제거할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전현직 직원들은 FDA가 우려하는 이 문제들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는데요. 올해 상반기까지 인간에 대한 실험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머스크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이 뉴스 개신교 신자들은 좀 무섭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뉴럴링크 경쟁사로 중증 마비 환자에게 칩을 이식하는 싱크론의 경우 인간에 대한 실험을 신청한 지 5년 만인 2021년 7월에야 승인을 받았습니다. 뉴럴링크는 현재 돼지와 원숭이 등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 중인데 이 실험으로 너무 많은 동물을 죽게 한 혐의로 지금 연방검찰이 조사 중이에요. 2018년 이후 죽은 동물만 1,500마리에 달한다고 합니다. 뉴럴링크는 또 병든 영장류에 의해 오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식 장치들을 적절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운반했다는 의혹으로 교통당국 조사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CPAC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예, 공화당 슈퍼볼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매년 갔었는데 올해는 안 갔습니다. 예, 뭐 이런저런 이유로요. 어쨌든 존 케네디 상원의원이 중국을 엄청나게 때렸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떼강도다 이렇게 맹공을 퍼붓습니다. 예, 케네디 상원의원은 목요일 워싱턴 DC 외곽 내셔널 하버에서 열리고 있는 보수당 정치행동회의 CPAC 행사 연사로 강단에 올라서 중국에 대한 포문을 열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실에 대한 연설 중에 중국에 대해 한마디 하겠다. 중국 공산당은 떼강도다. 그들은 그렇다. 그들은 해적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예, 존 케네디가 지금 공화당 내에서 스타 의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말을 시원시원하게 굉장히 잘합니다. CPAC 연설에서 가장 연설 잘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물론 뭐 트럼프가 가장 두각을 나타내긴 하지만 가장 많은 박수, 트럼프 외에 가장 많은 박수를 받은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존 케네디. 그래서 중국에 대한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케네디 의원 외에도 여러 의원들이 이제 중국에 대한 비난을 쏟아부었는데요. 마샤 블랙번 상원 의원은 테네시 상공에는 중국 풍선이 없다. 이 제목으로 세라 카터, 인베스티게이티브 리포터, 탐사보도 기자 세라 카터하고 인터뷰했고 동북아시아 정세에 능통한 것으로 잘 알려진 고든창 박사와 빌 해거티 상원 의원은 붉은 용 가둬놓기라는 주제로 중국 이슈들을 점검했습니다. 이제 지금 보면은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다 같이 중국을 상대로 때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기득권 민주당 진영에서 좀 친중국 스탠스를 보여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국이 러시아한테 군사 지원하겠다고 밝힌 이후부터 이제 완전히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합세해서 안티 중국 어젠다 합세한 모양새예요.
사실 뭐 안티 중국 정서는 아시안들 사이에도 많이 있어요. 아시안들 보면 뭐 한인들도 보면 그렇고 중국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그렇죠. 중국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시안 커뮤니티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자들은 코로나19 기원 이슈에서부터 최근의 정찰 풍선에 이르기까지 중국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고 쏟아냈습니다. 케네디 의원은 내일 트럼프 전 대통령 연설로 끝나는 이 행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틀만 죽어 있다면 그에게 등을 돌리지 않을 거다. 케네디 의원은 중국을 의식하면서 미국을 방어하는 데 무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 진리의 필연적인 결과다. Peace through strength. 예, 그러면서 폭군을 달래는 것은 상어에게 손으로 먹이를 주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장 밖 부스들 중에는 반중공 비영리 단체인 신중국 연방 New Federal State of China가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CPEC 행사에 처음으로 대규모로 참여한 이 단체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국은 나쁘지 않다. 다만 중국 공산당이 나쁘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나쁘다. 그러면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공산당이 일으킨 문제 때문에 미국 내에서 중국 혐오가 확산하는 것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할리우드에서 우리 해럴슨이 좀 올바른 얘기 많이 하고 있죠. 코로나19 방역수칙 관련해서 말도 안 돼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근 뉴욕타임스하고도 인터뷰했고 얼마 전에 그 Saturday Night Live 모놀로그에서 빅파마를 시체말로 깠죠. 제가 그전 방송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작당에서 뭐 미디어사들이고 정치인사들이고 그래서 사람들을 가두고 자기네들이 주는 약만 먹게 하고 뭐 이제 백신을 그런 식으로 비꼰 거죠. 그 계속 맞으라고 그러고 계속 먹으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그걸 돌려서 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영화가 있다. 영화를 만들면 어떻게 했느냐 이러면서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서 우디 에럴슨은 최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할리우드가 규정한 영화 촬영장 내 코로나 규약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럴슨은 이번 달 개봉을 앞둔 영화 챔피언스 영화 촬영 일화를 언급하면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은 터무니없다고 했는데요. 이 어떤 점이 터무니없냐는 매체 질문에 뉴욕타임스 질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항상 강제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백신을 맞고 수시로 코로나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 누구도 이 모든 것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또 방역 수칙을 강요하는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진 영화 미래는 불투명하다고도 했는데요. 배우의 의사와 상관없이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촬영장 내 방역 수칙을 비판한 겁니다. 지금 미 전역을 보면은 곳곳에서 안티 기독교 개신교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애리조나 교육위원 한 명은 아예 크리스찬 교사들은 고용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이 여자. 자, 그리고 지금 89세인 캘리포니아 연방 상원의원 다이앤 파인스타인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런다. 89세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 아니다. 이런 뉴스입니다. 그래도 다수당이긴 하죠. 사실 50일이니까 50석 하고 카말라 해리스가 있으니까요. 작년에 민주당이 선전했기 때문입니다. 중간선거에서. 자, 이런 가운데 전 뉴저지 주지사 크리스 크리스티 예전에는 트럼프 최측근 중에 한 명이었는데 지금은 안티 트럼프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이거 트럼프 주변 인물들이 다 이렇게 안티 트럼프로 돼가고 있다는 것은 이건 문제예요. 예, 이건 트럼프 리더십에 약간 흠집이 나는 이슈입니다. 휴에치오에 출연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소될 거다. 내년 대선 토론 앞두고 여름쯤에 기소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크리스 크리스티는 트럼프가 국무장관으로 임명해도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법무장관이나. 근데 트럼프가 내각에 데려가질 않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앙심을 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트럼프는 자기한테 전혀 선거 기간 내내 도와주지 않았던 렉스 틸러슨을 가장 중요한 국무장관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별로 힘도 없는 제프 세션스를 법무장관에 앉히는 커다란 실수를 범했죠. 트럼프가. 그러면서 이제 로버트 멀러 특검 수사를 받게 되고 여러분께서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뭐 과거 얘기 자꾸 하느냐. 트럼프가 잘못된 얘기를 왜 하느냐. 실수한 얘기들을 왜 하느냐. 그렇게 해야 반면교사 하거든요. 또 들어가서 같은 실수 되풀이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긴다고 하더라도 물론 뭐 저는 사실 2024년 과연 트럼프가 이길까? 사실 저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워낙에 다 민주당 쪽에 유리하게 기울어졌기 때문에. 다른 주, 뭐 최근에 여론조사가 높아도 다른 주들하고 비교할 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중요한 주들. 예를 들면 애리조나, 위스콘신, 미시간, 조지아. 이런 주에서 펜실베이니아. 이런 주에서 못 이기면은 대선 못 이깁니다. 근데 작년에 어떻게 했어요? 민주당이 싹쓸이 했어요, 사실상. 상원 선거 보면.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다 우편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도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ballot harvesting 해야 된다고, 우편 투표 수거해야 된다고. 그걸 근데 공화당원들이 하는 습관이 아직 안 길들여져 있어요, 공화당원들이. 그래서 저는 좀 불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내년 선거에. 그러니까 일단 선거 시스템을 바꾸지 못하고 예전처럼 지금 코로나19 이머전시 시스템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이제 걱정되는 것은 당 내에서도 트럼프가 나가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 생각보다 많다. 예. 기득권 진영에서. 그러니까 드산테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과연 트럼프를 찍을까? 그게 이제 퀘스천이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항상 이렇게 뭉칩니다. 조 바이든 같은 허당 후보들도 어쨌든 8,100만 표 어떻게 만들어서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선거인단 306석. 트럼프가 이긴 거하고 똑같은 수치예요. 예, 그렇게 이기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겼던 경합주들을 거의 다 뒤집은 겁니다. 오하이오주하고 플로리다 빼고는 다 뒤집었어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원들 중에서도 공화당 쪽을 찍어줘야 공화당이 좀 이기는데 트럼프는 워낙에 이제 안티 정서가 좀 세기 때문에 민주당원들 사이에서 과연 그 마음을 돌릴지 그것도 이제 회의적이기도 합니다. 물론 뭐 민주당원들 중에 바이든 찍은 거를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이 과연 그렇다고 우파 진영 대선 후보를 찍을까?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자, 트위터 피드 좀 보고 얘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컬린 러그가 이렇게 트윗을 올렸어요. Biden hears one question about COVID origins and immediately runs away. 코로나19 기원 물어보니까 이렇게 도망친다는 겁니다. He needs to check in with presidency before he answers questions on that topic. 시진핑한테 먼저 물어봐야 대답할 수 있다. 예. 들어보겠습니다. On COVID origin, we hold China accountable.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트윗을 올렸습니다. I used to be in crypto, but now I got interested in AI. 예전에는 크립토에 관심이 많은데 이제는 AI에 더 관심이 많다. 자, 그리고 조시 할리 미주리 연방상원의원이 청문회에서 바이든 정부 법무부가 크리스찬들 탄압하고 보수 진영 탄압, 카톨릭 진영 탄압하는 것을 놓고 날카롭게 질문을 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이 쩔쩔 맵니다. 영상 끝으로 이번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s that you're abdicating responsibility? I'm not abdicating Then give me responsibility. the answer. Do you think, in your opinion, you are the Attorney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You are in charge of the Justice Department. And yes, sir, you are responsible. Yeah. So give me an answer. The FBI does not agree with your I'm description. not asking about the FBI. You are the Attorney General. Give me your answer. Do you think that it was objectively reasonable and they followed your guidelines in sending 20 to 30 armed agents to terrorize these people? Yes or no? The facts I have, which are those presented by the FBI, are not consistent with your description. So you think it was reasonable? I'm saying the facts are not as you describe. What, that the children weren't there? That there weren't long guns there? That there weren't agents? What do you dispute? What's the factual premise you dispute? Be FBI specific. said they don't agree with your description of Be specific. They don't agree with what? of how many agents, of the agents who were there, and of what their roles were. They don't agree. Do you know the That's all I can jury say. in this case acquitted Mr. Houck? So I'm sure you're aware. Do you know how long it took him? I am aware, and we respect the decision of the jury. Do you know how long it took him? I don't know. 1 hour. 1 hour. Philadelphia District Attorney declines to prosecute. The private suit's dismissed. You use an unbelievable show of force with guns that I just note liberals usually decry. We're supposed to hate long guns and assault-style weapons. You're happy to deploy them against Catholics and innocent children. Happy to. And then you haul him into court and a jury acquits him in 1 hour. I just suggest to you that that is a disgraceful performance
by your Justice Department and a disgraceful use of resources.